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전일 시장에서는 바이오, 화장품, 2차전지, 반도체, 방산, 히토 같은 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각각 어떠한 이유로 상승 흐름이 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의료 테마 급등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 면역항암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잖아요. 순환하면서 바닥에 있는 역시나 앞타바이오도 바닥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가 전일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 신약이 이제 기술 수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자자 관심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두 번째 종목은 컨타메트리스. 컨타메트리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때 금요일에 이제는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간에 상한가까지 쳤는데요. 정부 주간 폐혈증 진단기 국제까지 선정되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항생제 신속 진단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큐라크리아인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CU 7일에 특허 출원 소식으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강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이에젠셀은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NKNT 세포 림프종 치유제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화장품, 이제 K뷰티, 테마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데요. 아침부터 한국 화장품이 말 그대로 이렇게 갭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역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담글로벌이 시총이 좀 상대론적으로 타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추가적인 이제 전일이어서 이제 이 전일 이제 7월 15일에 이어서 이제 16일 날 장중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는 모습이었고요. 후속주지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 이제 만역공장인데요. 만역공장은 좀 나중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억 규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300일선을 넘기면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희한하긴 한데 현재 21선, 이 5일선, 그 5일선, 21선 위에서 잘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 측면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는 뭐 항시 말씀드렸죠. NFC도 장중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 게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튼 말이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여튼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일단 한국 화장품, 이제 청담글로벌, 그다음 제이존 코스메틱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레오팜, 그다음에 레이저 옵텍까지 이렇게 장중 이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었고요. 여튼 말이 좀 안 들은 매달로 갔는데 여튼 NFC하고 만역공장은 좀 좋아 보여가지고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풀더블 테마주들이 급등이 강하게 나왔죠. 뭐 특택 같은 경우는 SK온의 차세대 배터리 조립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장중 이제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플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노보택시의 열관리 부품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로닉스는 이제 자회사 LNF의 테슬라양 양극재 공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이 두 번 연속 이렇게 강하게 전일 상한가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애플에 공급하는 이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내용들로 저는 이제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전일 유파워풀하지만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도 애플하고 거래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제가 전일 이제 추천적으로 말씀드렸고 역시나 강하게 장중에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인데 저는 7,200원 부근 일단 7,000원은 넘긴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 말을 듣고 이제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이 점 참고하셔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동이 돼 있어요. 파이엠텍도 애플의 역량으로 거래를 어째 보면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파워풀하지만도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RF텍도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13%까지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5G 안테나와 SR 부품 관련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테마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애플의 하반기 OLED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장비 수제주들이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 번씩 보시면 이제 코스텍, 히스 이 종목은 신고가까지 나왔죠. 장중 미국 반도체사에 594억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가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HBM3 관련 테스트 장비 납품 기대감에 이렇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 OLED 테마주들이 이제 전일은 특히 강했습니다. OLED 소재주 관련해 가지고 실적 반등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OLED 관련주입니다. P&H 테크도 OLED 수제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힘스도 역시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힘스 그럼 제이스텍까지 수급이 좀 비슷하게 들어왔죠. 들어왔다고 윗꼬리를 세게 달았어요. 근데 거래량이 보통 이렇게 장대 어쩌면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실리면서 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도 어째 보면은 단기적이든 뭐 중장기적이든 저점을 찍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히토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전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다시 수출을 허용을 하면서 중국도 히토류 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히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요. 서로 이렇게 합의한 게 한 6개월 정도 일 겁니다. 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성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애플의 히토류 자석 공급망 계약 이슈로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그럼 로바텍은 뭐 대표적인 히토 관련된 대장 주격이고, 그럼 나노 같은 경우도 히토류 대체 촉매 같은 이제 친환경 신소재 관련 이제 기대감으로 통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SI리수스 같은 경우도 약간 잡주 성향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팜유 공급권 확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대감을 통해서 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산, 노볼, 항공 관련주들도 수급 흐름 나쁘지 않았죠. 부분적으로는. 그 스맥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M&A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죠. 그리고 이런 방산 수출 기대감과 중동 루머까지 겹치면서 수급이 강하게 돌았고요. 다음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특수선 관련 전기 장비 공급사로 방산주에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전해체 이제 노복 개발사로 부각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봤을 때 또 이어지면서 신고가까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에 반해서 휴림로봇은 좀 조용합니다. 근데 휴림로봇도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 5일선을 깨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방 흐름을 가잖아요. 이런 형태는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면 이 종목도 원전해체 관련주거든요. 원래 원조격인 대장주는 KNR 시스템이 아니라 휴림로봇입니다. 그 KNR 시스템이 시총이 낮기 때문에 상대론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세력들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다. 근데 이미 이제 신고가 한번 나왔으니까 좀 쉬면서 슈링 로봇으로 바텀 터치될 확률도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만약에 뭐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계적인 게 있을 겁니다. 21선 한번 깨트린다 하더라도 옆으로 좀 기면서 앞전고점 돌파 확률은 좀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VN 같은 경우 우장군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앞전고점 돌파도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일 아마 음봉 조정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진입해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금일 음봉 조정이 나오면 진입해서 하시면 아마 신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삼방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종목은 일단은 다시 살렸기 때문에 다시 살면서 정별 형태로 갖고 61선이 12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별로 된 추기 구간이거든요. 그럼 확실히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로봇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수급이 또 추가적인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에이텀은 평판형 변압기에 이제 전기차 상용한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산돌 같은 경우는 구독형 폰트 사업 확대와 AI 콘텐츠 수혜 이젠 기대감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봉 모양 잡고 추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좀 짧습니다. 각도가 바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니었는데, 왜냐면 음봉이랑 두 번째로 받고 가는 게 맞거든요.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 그래서 좀 급하게 나오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신고가가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산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300일선을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급등 형태로는 좀 잡힌 상황입니다. 근데 좀 각도가 너무 좀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긴 합니다. 차트를 자주 보는 저로서는. 그 수산 INT 같은 경우는 공공망 분리 솔루션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 종목은 또 이재명 관련주하고 또 엮여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정 정치인하고 엮여 있고. 근데 이미 좀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상으로는 이렇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만한 모멘텀은 좀 작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내용으로 시세가 나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한 번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파워플라즈마. 유파워플라즈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파이nem텍이 애플 공급사로 강하게 스쿠 쳤잖아요. 그 유파워플라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자회사, 어찌 보면 이제 이 종목의 자회사인 도온시스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때 신규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뭐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애플사와 이제 연결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공급할 이젠 도인시스에서 제작한 초박형 강화유리를 공급할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규 상장된 이후에는 도인시스가 수혜를 먼저 받겠죠. 여구는.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애플 공급사 관련해서 파이엠텍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니 유파플라즈마도 아마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되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한 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NFC는 역시나 수급이 뭐 전혀 안 들어와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장중에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었죠. 한번 10% 이상 한번 수급 들어오고 다시 또 2%까지 밀리다가 순식간에 한번 쏟고 친 다음에 바로 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이렇게 좀 빠르게 매도할 시간도 안 주고 미는 경우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충분히 흔든 다음에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수급은 가능해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거.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작아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1,000억 원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예상 컨센시스를 보면. 그래서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바로 밀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꼬리를 보통 이렇게 그 다는 경우는 흔들기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이 깨트리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살짝 밀다가도 또 한 번 신고가를 도전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금일 뭐 음봉 모양 잡고 다음날 이제 금요일날 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12,430원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넘기질 않고 윗꼬리를 다는 거 봤을 때는 좀 신중한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신중해요, 얘네들. 끌어올리는데. 그 거래량이 일단 보셨을 때는 앞전에 있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신고가가 신고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더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흔든 겁니다. 이 앞에서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받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해서 흔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만한 거래량 이상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들의 물량을 거의 다 흡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거의. 그러면 금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화장품도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또 나오면서 예상대로 전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금일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그럼 또 맥점이에요. 음봉이 이제 3개 나왔잖아요. 뭐 상승형 음봉 이제 2개, 첫날 신고가 날 상승형 음봉, 이제는 조정 음봉, 그럼 다음날 또 음봉이 났지만 상승형이에요. 양봉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수급이 나온다면 밑꼬리단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형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화장품은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눈에 두려지게 수급이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왔지만, 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9만원 이상 한번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9만원 이상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는 이렇게 나왔지만 10만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이제 노브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노브스타는 좀 밋밋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노보티즈가 앞전 고점 돌파 나왔으니까 노브스타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앞전 고점 돌파도 모자라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달로 봤을 때, 아니 이번 달이나 이제 8월 달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만 한 7, 8천 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21선 무너뜨리다가 살려줬고 깨트린 척 하다가 또 5일선은 당연히 뭐 지켜주는 거고, 그래서 5일선 21선 전일 이제 이날 돌파름 동시에 나왔고, 그 다음에 5일선을 21선 일시로 무너뜨린 척 하다가 다시 또 살렸고, 그러니까 굳이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쏟고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음봉이랑 잡은 다음에 뭐 금요일 날 때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상방으로는 꺾인 건 확실해요.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21선을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PNS 로보틱스도 있고, 뭐 LS 피라유텍도 있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엔젤 로보틱스를 제일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끼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고 중장기 측면을 좀 보시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엔젤 로보틱스, 만약에 내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엔젤 로보틱스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시장 변동성이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를 매수하시면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종목도 약간 좀 상방으로 바로 쏟고칠 수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매매하시는 게 더 맞죠, 지금은.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주들. 증권주들이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하고는 사실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양증권부터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렇게 일시로 깨트린 다음에 금일 이제 어쩌면 전일이죠. 전일 5일선을 바로 좀 먹어주는 형태로 나와줬으면 아주 좋았거든요. 밑꼬리 형태로 5일선을 먹어주는 모양이 나오면서 살린 형태로 갔으면 좋은데, 워낙 이제 전일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흐름이 별로 좋은 장세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격이 있는데, 한양증권 제가 강조드렸죠. PBR을 저 PBR 주라고.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어요 여전히 증권주들은. 그리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증권주는 사실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급락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일까지 밀릴 수 있다. 금일까지 밀릴 수 있지만 다시 5일선을 먹이면서 살릴 확률이 더 커요. 그러면서 앞전 고점 돌파 확률,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흐름이 나올진 몰라도 이번 달 아니면 8월 중순까지 본다고 한다면 뭐 둘 중 하나죠. 빠르게 아이고 보면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살리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살리더라도 소화가 좀 거치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급락이 또 나오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20일선 강하게 깨뜨면서 음봉만 만든다? 이러기도 어려워요 구간상. 이미 그 위에서 대량 거래에 실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대량 거래에 실렸다라는 거는 매물을 다 먹어버린 거죠. 악성 매물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는 죽일 이유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좀 고점처럼 보이더라고. 그리고 계산해 보면 저가를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2배 가량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가 대비 뭐 4배, 5배, 6배, 10배 나온 것도 아니고 2배야 2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트 베이스 보면 나중에 납작해진다고 하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납작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등 나오면 납작해진다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수급 흐름이 좀 변동이 확대되면서 수급 흐름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탄력이 상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여하튼 저는 당연히 좀 보유하셔서 좀 끌고 가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할 것, 왜냐면 이게 지금 일단 재무구조상으로도 상당히 그 타 증권사주들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건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데, 신영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오히려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정말 진짜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냥 이건 트레이더 관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영증권 자사주 비율이 높잖아요.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증권사로 봤을 때는 한영증권보다는 신영증권이 더 낫지 않나. 신영증권 확실해 보이거든요. 탄력 있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게. 만약에 이전 종목 밀린다 하더라도 정말 장대 한봉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부국증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대장주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사실 흔들린다 하더라도 78,000원 또 넘기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저평가되어 있는 뭐 유아증권도 진짜 저평가되는데 밀리잖아요. 힘없이. 그러니까 유아증권, 뭐 DB증권, 뭐 규보증권 다 신고가, 끊임없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 만약에 진짜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하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 있잖아요. 같은 섹터라도 돈을,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더 잘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은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저평가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재무구조로서는 이 종목이 정말 저평가돼 있고 좋아요.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짱 깡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라고 치면 저는 부국증권, 신영증권, 뭐 한양증권, 진짜 뭐 크게 봐주면 한양증권까지 보는 게 딱 맞다. 왜 한양증권도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뭐 LS증권도 있죠. 요 근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진짜 뭐 어차피 비슷하게 빠졌다고 본다면, 만약에 내가 한양증권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한양증권이 사실 시세가 빠졌다고 보더라도 제가 매수 추천한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영증권 같은 종목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이 만약 혹시라도 금일 더 빠진다, 증권주들이 만약에 금일 추가적으로 더 뺀다, 그러면 차라리 뭐 부국증권이나 아니면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영증권이 뭐 탄력이 더 세니까 신영증권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여요. 그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그 확실하게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신영증권,
그 다음에 북극증권이 일단은 베스트고, 그 이후에 이제 한양증권이거든, 지금 봤을 때. 한양증권이 제 생각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 부근에서, 아니면 이 부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근에서 한번 쑥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90% 확률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80%로 떨어졌고, 만약에 금에 밀려도 뭐, 제 생각 벌써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 확률은 앞전고점 돌파 얘도 나오긴 할 거예요.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긴 할 테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좀 더 큰 수익을 본다고 한다면 전 신영증권이나 이제 북극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죠. 확실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양증권도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FSN 같은 경우는 금일 전일도 21선 무너뜨리가 다시 살렸죠. 이 종목은 죽이는 종목이 아니야. 저가선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만 먹어준다면 다시 앞전고점 돌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렸는데,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오다가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내가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코콘 같은 종목이 이렇게 밀리다가 강하게 이렇게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코코는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코코는 갈 만큼 갔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이상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코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국정보통신하고 케일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망한 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죠. 그냥 밋밋하게 지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명확하게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안이 처리가 만약에 되잖아요. 되면 가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2차 시세 나오는데, 고가만 뚫었던 종목들이 가냐, 아니면 이제 눌림자리 잡힌 종목들이 가냐면 눌림자리 잡힌 종목들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케일렛이나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갈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아니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카카오페이 3인방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격으로 이제 미톤, 그러면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시세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공략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더 급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저점 잡고 시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바로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혹여나 이제는 내일 다음 주 흐름까지 봤을 때 이 종목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더 나와서 만약에 정말 61선 부분까지 찍어주면 정말 감사죠. 근데 저는 일단은 만약에 매매한다면 미톤 공략할 것 같아요. 미톤 아니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근데 좀 무거운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톤이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미톤이 전 추가락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 다음 주까지 봤을 때 뭐 아니면 뭐 금이라도 추가락이 뭐 강하게 마이너스 한 7, 8% 이하로 또 나왔다. 그럼 저는 금이라도 미톤 잡고 그냥 끌고 갈 것 같아요. 투자 경고 때문에 바로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경고가 다음 주에 풀려요. 이 종목은, 미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톤은 지금 시총이 1,501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을 봤을 때 2,300억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여전히 낮아요. PBR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PBR 대비 지금 0.6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0.6배 내지 7배.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한 40% 정도, 지금 현지 가격에서 한 40% 정도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얘기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바로 정고점 돌파가 그러니까 바로 정고점 돌파가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나오는 거죠. 단기 반등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럼 30%가 나올 수도 있고 50%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밀렸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종목은 신고가도 전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현재 구간이 저 PBR 구간이고 일단 PBR이 1 이상 나오는 게 맞지 대장 주격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이하게 PBR이 낮아요. 저 PBR이에요. 신기하게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급락이,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이나 만약 켈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다음 주 정도 흐름 봐서 얘네들이 반응이 또 밋밋해 나오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와중에 미토온이 많이 밀렸어.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 그러면 매도 쳐버리고 미토온을 공략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만약에 실전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종목을 그냥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근데 눌림 자리에서 전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론적으로는 큰 수익을 본다고 한다면 미통 같은 종목이 눌림 자리 만약에 잡히면 수익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만 빠졌을 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추가락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리고 조강피어 같은 경우도 전 93,500원 보라고 했죠. 이 종목은 진짜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세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시장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밋밋하긴 한데, 그리고 저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애매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괜히 따라붙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눌림 자리에 있는 종목들 잡다가 이제 기다리신 전략으로 좀 가셔가지고 한 3개월 바라보는 거죠.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좀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어차피 기다리시면 적금보다는 더 큰 수익 나오거든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자진 매매하다가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을 누적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눌린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사이네스포트하고 저는 와이즈너스 좀 강력하게 추천드렸죠. 괜찮아 보이는 거죠. 차트 베이스상. 그 대원전선은 당연히 좀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전선주 중에서 가원전선하고 대한전선보다는 전 대원전선이 제일 좋아 보여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시총이 또 낮잖아. 2,2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대원전선이 저는 좀 과거 탄력을 봤을 때는 2차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시세에 이어서 눌림자에 잡고 2차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전선주들은 뭐 대한전선, 가원전선 마찬가지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을 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전선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된 엔캠이라든지 엔캠 여전히 이제 바닥인데,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면 2차전지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옆으로 긴다라는 거는 일부러 기는 거죠. 개인들한테 관심을 좀 안 받게 일부러 이렇게 누르는 거. 왜냐면 요즘은 눌리는 종목은 개인들이 잘 안 사요. 지속적으로 막 지루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들이 요즘은 약간 투기적인 걸 좋아하죠. 개인들도 시원시원하니까 상승 나올 때 그 약간 투기적인 좋아하지. 저게 눌림 자리 잡히는 건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2차전지 관련 주를 이렇게 박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로 급등주를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이 순식간에 급등주에 전환되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2배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0%, 80%, 뭐 100%까지 순식간에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기관 외인들이 좀 더 신중하게 매집을 하는 것 같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쏟구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도 좀 잘 가다가 3연속 이렇게 조정인데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항시 말씀드렸죠. 9,300원 이상 뚫릴 때까지 끌고 가셔라.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보안주는. 그리고 파인메릭스도 딱히 문제 없어요. 5일선과 20일선 고이동 코스 뒤에 이 집에선 깨트리지 않고 가고 있죠.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어차피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전거리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래서 종목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금일은 추천 종목은 없다.
굳이 금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이 일단 금일 장세에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뭐 드리든지 할게요. 왜냐면 증권주도 그렇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증권주 중에서 신영증권이 뭐 예를 가지고 뭐 기존 증권주들이 금일도 또 추가락이 나와요. 그러면 한양증권을 그냥 매도해 버리시고 신영증권 아니면 부국증권으로 이동을 해버리세요. 차라리 신영증권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자사주 수확도 같이 재료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뭐 한양증권 말고도 DB증권, 규보증권, 유화증권 뭐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LS증권도 마찬가지고 증권주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힘의 세기에 의해서 힘의 세기로 인해서 한번 먹는다 한다면 전 신영증권 같은 종목이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대장주격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교체하신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셨죠? 그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저는 미톤, 카카오페이, IT센 글로벌 좀 좋게 본다고 했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은 그러니까 전일 코쿤이 시세가 나왔잖아요. 코쿤부터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코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미 상승이 나올 만큼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기존 대장주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미톤이라든지 IT센 글로벌 같이 이런 종목들이 추가락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한국정보통신이나 그 K랩 같이 바닥에 이제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눌림 잡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나 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이 두 개 다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우상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코쿤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나올 게 좀 어려운 구조고 지금은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정보통신이나 뭐 K랩에서 들고 있는데 좀 얘네들이 반응이 밋밋해. 근데 그 와중에 미톤이 추가락이 좀 강하게 나왔어. 그럼 미톤을 귀찮으시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론적으로 기존 대장주들이 그만큼 내렸으니까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